CPI 지수 발표와 FOMC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지금 큰 그림으로 정해놨던 상승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유니브입니다. 오늘의 시황 그리고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체 차트를 봤을 때도 현재 이렇게 크게 뻗은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분석 영상에서 떨어질 수 있다, 전체적인 포지션의 흐름이 하락이다, CPI 기대감, FOMC 기대감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차트가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이 하락이 나온 데에는 일단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때문에 이런데요. 이제 13일 FOMC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400만원대로 떨어졌다고 전했으며, 현재 미국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99.4%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만약에 내일 CPI 결과 발표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잠깐의 반등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시키는 계기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롱 포지션을 새로 잡을지 아니면 끌고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저는 그 결과로 익절을 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절한 흔적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숏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하락이 나와주면서 15,000불 정도를 익절하고 현재 꾸준히 롱 포지션을 현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미줄을 이렇게 켜놓은 상황이고요. 사실 전부 다 체결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이 67K 부근에서는 롱을 충분히 받아줄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비트코인 청산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24시간을 보면 지금 롱은 1억 8,700만 달러의 롱이 청산되었고, 숏의 경우에는 2,600만 달러의 숏이 청산되었습니다. 약 9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그만큼 하락이 급격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 오픈한 사람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모두 털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만 봐도 롱이 얼마나 많이 청산을 당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청산 맵을 체크하면 이 밑에 있던 많은 청산 물량들이 모두 청산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재 오히려 숏 쪽에 많은 청산 물량이 생겼습니다. 롱 쪽은 이제 66K 위로만 청산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만 털면 유동성 공급은 상당히 많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와 함께 바로 CBD 파이어 차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계속해서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만에서 100만 달러의 시장가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이외에 개미들과 100만에서 1000만 달러의 시장가 매수가 안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맞고 있고 제대로 지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6K 위로 얇고 두껍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얇고 두꺼운 매물대를 과연 지켜주면서 올라갈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많이 빠지면 65K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구간 67K 구간을 버텨만 주면 상승이 나오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구간 67K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66K 구간까지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긍정적으로 들고 가되, 만약에 여기도 뚫리게 되면 65K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감안을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이 하락이 나옴으로써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체결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은 되지만 여전히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번 영상과 기존은 똑같습니다. CPI와 FOMC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하락은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 이 하락 자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실망 매물, 그러니까 선반영이 된 어떤 무빙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CPI가 발표되고 기준금리가 동결되든 뭐 인하가 되든 그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더 이상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확실히 숏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이 65K 구간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숏 포지션을 잡고 있다면 혹은 롱을 물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롱이 물렸다면 고배는 당연히 다 터졌겠죠 여기서. 근데 만약에 저배를 잡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이랑 66K 구간 그리고 65K 구간에서 3번 분할로 받고 반등을 노려서 중간에 한번 털고 살짝 내려올 때 다시 받아서 상승을 계속해서 먹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손절을 했다가 밑에서 더 큰 물량을 받아서 먹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숏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쯤 되면 익절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롱 포지션을 보거나 반등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숏을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롱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포지션을 롱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현재 16비트 포지션 평단가는 67.4K 부분입니다. 제가 롱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악재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서 차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CPI나 FOMC 결과에 따라서 순간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변동성을 채워주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는 여기서 지표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V자로 말아 올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상승이 무효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체크하려면 69.5K 라인을 찍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거는 65K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요. 이 두 구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횡보하다가 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다가 FOMC 발표 이후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보이게 된다면 반등이 나오게 되겠고, 혹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 반등이 나올 거라서 지금 단계는 너무 겁죽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일로 모두가 빨간색입니다. 하긴 그럴만도 하죠.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거의 3%, 4%가 떨어졌으니까요. 매우 많이 떨어졌죠. 그 와중에도 밈코인, 봉크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음전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모든 코인들이 다 약세에 있습니다. 특히 많이 올랐던 코인들, 브렛, 낫, 칠리즈, W 뭐 요런 코인들, 그리고 AR, 티아 항상 봤던 코인들이 더 크게 맞았습니다. 결국에는 후불제로 하락을 크게 맞을 것이다. 그 분석 또한 제가 맞췄습니다. 물론 맞았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이 상황과 시황을 읽을 줄 알고 그 시황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내일하고 13일 새벽까지는 알트 사는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더라도 한번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사던지 해야지, 너무 빨리 잡으면은 비트가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땐 떨어지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굉장히 포지션적으로 손해를 보고 펀딩비에서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모두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황 뉴스들 체크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비트코인 미국 FOMC 앞두고 67,000달러 선으로 뚝 떨어졌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사실 맨 처음에 봤던 이 기사와 똑같은 기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미 연준 기준금리에 주목하고 있는데, 유럽중앙은행이 19년 이후로 0.25%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반대로 미국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9,450만원대 하락하면서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면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코인게이프는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이러한 매도 압력에 영향을 받아 추가로 2%가량 하락하면서 68,500달러 수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도 19일 연속으로 유입세를 보이다가 다시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미국 현물 ETF가 자금 유출이 2%대로 약세에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11일 새벽까지 7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후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현재 가격대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러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약세를 나타내는 배경에는 ETF 순유출이 기록되었다는 것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비트코인, 발키리 비트코인 다양한 펀드들이 전체적으로 자금 유축 폭이 크면서 이렇게 순유출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기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입액을 늘리나 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의 시장에 참여한 현지 연금 기금인 위스콘신 주투자위원회가 향후 자산 할당량을 최대 20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현재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 투입한 금액은 전체 운용자산의 0.1% 수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시장에 참여하면서 단위를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에 변동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변동성은 모든 주식과 대체자산 시장에 존재한다고 덧붙이기도 하면서 비트코인을 투자 가능한 대체자산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시황, 더 좋은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